근데 막 박준영 씨가 50이 넘었잖아요. 50대 중반인데 막 가슴이 뛰어하고 막 소년처럼 나자레를 가는데 막 버스 안에서 외국인들하고 우리 나자레를 간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 되게 흥분했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어요. 갔는데 이제 곽튜브는 쫓아를 가는 거죠. 근데 박준영 씨가 막 해안가 절벽 위에서 이렇게 아래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장면에서 바다를 막 보러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가슴이 막 벌렁거려 뛴다고 그 곽준빈 씨한테 내 가슴 좀 만져보라 그러는데 여기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한없이 바다를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 돌담에 걸터 앉아서 바다를 이렇게 한없이 보면서도 계속 감탄하면서 저 파도 좀 봐라 막. 그런데 그날 빅 웨이브 아주 큰 파도는 못 본 거죠. 근데 파도가 정말 저는 모르는데 이 박준영 씨 말에 의하면 거기 대사에 이렇게 했어요. 파도가 너무 이 모양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 서핑 챔피언들도 그 빅 웨이브를 한번 타보겠다고 포르투갈 거기로 몰려드는 거죠. 근데 박준영 씨가 이 서핑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야, 나도 저기 가서 서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곽튜브랑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정말 와보고 싶었잖아. 그 사람 한국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나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눈물을 딱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곽튜브를 딱 끌어안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니까 곽준빈 씨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으로 좀 웃음기 있는 얼굴이었다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렸을 때 유색 인종이라고 막 따돌림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이럴 때 그때 안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매도 맞았을 거니까 백인 친구들한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유일하게 안전했던 곳이 어디냐? 그 곳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유일하게 안전했던 곳이 저 파도였다. 그래서 나는 캘리포니아에 살 때 항상 서핑을 하러 나갔고 서핑하는 동안 파도를 타고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래서 서핑이 안전한 건 아니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는 서핑을 하면서 내가 안전하다. 그래서 나에게 서핑은 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꼭 여기를 와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요. 제가 그 장면에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 박준영이라는 한 인간이 GOD로 저렇게 성공했고 또 그 포르투갈에서도 스페인 여자 팬을 만나요. 외국 여자를 만나서 외국인 팬이 사진도 찍고 이럴 정도로 성공한 저 박준영 씨가 저렇게 참담하게 아픈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야, 그런데 저 사람은 우네. 그러니까 MC를 보던 노홍철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실내에서 여행 찍어온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준영이 형, 내 눈에는 지금 형이, 저 영상에 담긴 형이 17살 청소년, 17살 소년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 말이 사실이니까요. 열 몇 살의 박준영 씨는 50 몇 살, 60이 가까운 나이가 돼서 그 열 몇 살의 박준영이를 치료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때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막 울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준빈아, 너는 TV를 보면서였고 나는 파도를 타면서 상처를 잊은 거야, 우리가. 그런데 다 울고 나서 이러죠. 그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나 여기 5분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나 5분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막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기에 뭔가 맺힌 게 다 풀린 것 같다. 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40대, 50대인 우리들이 박준영 씨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들의 상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열 몇 살의 나를 만나서 아, 그래,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울어보고 위로하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우리 부모들이 얘기한 것처럼 밥 먹고 살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더 좋은 사회교육을 받게 해주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백화점 가서 더 좋은 신발을 사주면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40대, 50대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은 곳도 없습니다.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기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렸을 적에 어디 가고 싶었던 게 있을까? 그냥 다른 옆집 아줌마들이 내 친구들이 프랑스 파리 갔다 왔다니까 파리가 가고 싶은 건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고향 같은 곳이 있는가? 내가 어느 고향 같은 곳을 가서 내가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곳이 있으실까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받은 우리들이 상처 이렇게 받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여기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면서도 이것이 일터로 가는 이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즐거운지 뭔가 의미도 없는 채로 그냥 가니까 가는 거고 또 오니까 오는 거고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사는 우리들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얘네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줬다고요. 이거 굉장한 오해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힘들어 죽겠네. 사는 건 왜 이렇게 고달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그냥 견뎌야 되는 하루고 버텨야 되는 하루를 살아낸 우리들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전달해 줄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이거 굉장한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견디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지금 견뎌야 되는 상황인 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이들도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학교를 견뎠습니다. 근데 견디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공부는 해야 되는 거라는데 나는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공부는 해야 되지. 근데 공부는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근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공부,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 해서 해야 되는 공부, 또 학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맞습니까? 아니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 공부는 다른 공부지.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공부여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난 계속해서 너 공부해야 돼. 거기 생각에 매달려 있었군요. 이렇게 알아차려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견디고 왔고 이 아이들에게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준영 씨처럼 최소한 나는 어렸을 때 이랬고 이랬어. 그래서 나는 이랬잖아. 라고 자기 상처를 고백하고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자기보다 어린 친구를 붙들고 눈물을 쏟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솔직하고 내 삶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나와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해지고 있습니다.